나눠드린 발표문의 첫 번째 페이지 밑에 보면요. 해방 후 평양으로 들어온 소련과 김일성 세력은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 척결을 한편으로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진영과의 단합을 역설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소련 군정과 북한의 좌익 진영은 통일 전선, 다시 말해 좌우 합작을 중시하여 친일파 민족 반역자 숙청 문제를 가급적 격화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45년 9월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가 채택한 토지 문제에 대한 결정서에 보면은 이 유산계층도 이 새로운 국가건설에 참여해라. 그래서 별로 반역지주고 이제 반역지주라는 게 일제 친일파인데 반역지주가 말하자면 본의 아니게 과거의 일제 시대에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동의를 붙이면은 그냥 봐줄 수 있는 뭐 그런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반동분자와 친일파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그 형법을 집행하고 북한의 형법에 해당되는 게 기본원칙 20조라는 게 있는데 이 기본원칙 20조라는 거는 형사재판은 조선인민의 이익과 민주주의적 의식에 따라 범죄자들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반대 세력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숙청할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산당에 반대하면은 이제 조선인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의식에 반하는 거죠. 전부 그런 식으로 채택이 됐고요. 제가 찾은 그 자료 중에는 유일하게 처벌된 인물을 실명에 가깝게 거론한 경우가 1946년 김일성이 하달한 친일파 민족 반역에 대한 규정의 집행 결과에 대한 조선전사 1981년에 나온 책에 거기서도 이름은 안 나오고 성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만 나온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남신의주 동양상공회사에 예속되었던 3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성토 모임을 열고 이 공장의 경영지였던 리 아무개의 형제를 친일파 예속자본가로 규정하는 리유서를 만들어 그놈의 소유를 몰수하였다. 함경남도에서는 악독한 친일 주구이며 예속자본가였던 방아무개라는 놈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그놈의 재산을 철저히 몰수하였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이상의 자세한 맞으면 남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판 기록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친일 청산의 특징은 이제 공산 전체주의화하는 과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수단인데 첫 번째는 그런 수단으로 삼은 게 지주와 농민 간의 계급 투쟁의 수단으로 이 친일 청산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뭐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서 농지 개혁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시행된 시점이 6.25 전쟁이 나기 전해부터 시작이 돼서 6.25 전쟁 날 때까지 이미 상당한 그 토지 개혁이 진행이 돼서 북한군이 남한에 왔을 때 남한의 농민들이 북한 편에 서지 않은 뭐 그런 효과가 굉장히 컸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실제 북한에서는 그 토지 개혁을 했는데 46년 3월 달에 그 토지 개혁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년 3월 5일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선포하고 일본 국가, 일본인 및 일본 단체 소유지라는 땅을 이제 토지를 구분하는 거죠. 두 번째 범주는 반역자, 일제히 정권기간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해방 당시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의 소유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정보 이장 소유한 지주 토지. 네 번째는 전부 소작 주는 자 혹은 전부 소작 주는 자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자, 여섯 번째는 성당, 승원 등 종교단체의 토지 이런 것들을 몰수 대상 토지로 삼아서 토지 개혁을 했는데 첫 번째 A번 일본 국가, 일본인 및 일본 단체 소유지는 당연히 일본이 물러가고 새로운 정부가 쓰면은 그 새로운 정부 소유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A에 관한 거는 뭐 사실 하나만 한 얘기고 두 번째가 이 B에 관한 건데요. 반역자, 일제히 정권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해방 당시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의 소유지. 이게 말하자면 친일파 토지를 이제 그 정부가 몰수해서 재분배할 수 있는 건데, 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은 그 데이터를 제가 표로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 빠졌더라고요. 근데 전체 토지 개혁이 대상이 된 토지에서 지금 민족 반역자 및 도주자 토지는 1.3%밖에 안 됩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토지 개혁이 실제 그 면적은 뭐 그 약 100만 정도쯤 되고요. 그걸 100% 실제 북한에서 토지 개혁을 한 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전체 면적을 100정보라고 한다면은 그 100정보 중에 그 100정보를 100%로 봤을 때 지금 B번 민족 반역자 및 도주자 토지라고 분류되는 토지는 말하자면 이게 일제시대 친일 지주일 수도 있는 건데 1.3%입니다. 면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전체 토지 개혁 대상에서 이 친일 청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약한 거죠. 미약한 거죠. 그리고 그걸 농가 수, 그 토지에 관계된 사람들의 수로 따지면은 0.3%밖에 안 됩니다. 전체 그 토지 개혁되는 그 대상이 되는 농가 호에. 그러니까 실제 토지 개혁이 뭐 일제 지주를 청산했다라는 거는 그냥 구호로만 있는 거지 실제 자료를 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은 북한의 토지 개혁이 토지 소유 관계의 변화를 통해 공산 독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뿐 일제 잔재 청산, 다시 말해 식민지 지주제의 해소는 주된 관심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요. 다시